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제약바이오주의 특이한 이슈들, 이런 기사들, 뉴스들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뉴스나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호재로 작용하진 않지만, 꾸준히 살펴보다 보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제가 며칠 전에부터 신테카바이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신테카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좋죠. 그러면서 추세가 월봉대 바닥권에서 거의 탈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봉에서 저번 주에 추세 전환을 해놓고 이렇게 20주선을 돌파해주고 나가는 좋은 모습 속에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해 주었습니다. 자, 금요일 날도 이렇게 17%대로 갔다 왔는데 오늘 월요일인 오늘 25%까지 갔다 오는 이 좋은 급등세를 연출했고 거래량이 제법 실렸죠. 정말 실렸는데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월봉에서 이치가 높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단에서부터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저점을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꽤 급등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 눌림목이나 이런 걸 주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월봉에서 전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이 추세를 이어가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바로 셀바시온 관련주죠. 셀바시온이 바로 코로나 치료제 코빅실V의 임상 실험을 완료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백신 관련주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치료제 관련주에 관심이 많죠. 머크나 화이자 같은 치료제들이 FDA 승인을 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이낸셜의 출처고요. 파이낸셜 기사에 따르면 셀바시온이 미국 자회사 셀바시온 USA를 통해서 코빅실V에 대한 임상 실험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뉴저지 소재의 이 글로벌 클리니컬 트레이서라고 그래요. 이걸 주관사로 지정해서 임상을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셀바시온이 코로나 치료제 코빅실V의 임상 실험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제가 관련주로 있는 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고 그랬죠. 사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꽤 크게 급등했었어요. 예전 굉장히 핫했었는데 500원, 1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70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꽤 심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번 달에고 이번 달에 깨지 않아야 될 10개월선을 기술적으로 깨면서 위험해졌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다지는 분위기가 있었죠. 주봉에서 추세 턴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5주선 위에 올려놓고 뭔가 꼬리들이 달리는 즉 추세 턴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동이 상당히 이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 속에 있었고 241선을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잘 해주고 있었죠. 따라서 제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240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빅실V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저런 기사 반응하지 않았나 봤더니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어서 이 친구를 일단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물론 살짝 올라가서 천천히 상한가라든가 급등을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시간 외에 꽤 급등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갭을 많이 띄워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그냥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좀 고수분들이 아니니까 중장기적이나 스윙 관점에 들어갈 때는 이미 갭을 띄어서 올라가면 일단 매수하지 말고 있다가 추후에 눌림목을 주거나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제가 한번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관한 이런 셀바시온 내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때 올라갔다가 꽤 조정받은 거죠. 4일 동안. 그래놓고 시간의 상한가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영상들을 따로 올려드리고 좋은 이제 기사나 이슈들을 알려드리는데 꼼꼼히 잘 챙겨보면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부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레키로나가 페루에서의 조건부 사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사실 이후도 이 통과세 마당에 참 이런 거에 비하면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들도 대단한 것 같고 생각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급등하거나 막 크게 올라가질 않죠.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지선은 잘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또 이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경제에 출처고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페루에서 조건부 사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페루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조건부 사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고요. 코로나19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페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2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누적 사망자도 벌써 20만 명 이상이고 11월 현재 하루 확진자가 1,700명, 사망자가 30명 정도로다가 이 좀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긴 한데 연초 하루 확진자 1만여 명, 사망자 300여 명을 넘어선 적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꽤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레케로나의 페루의 조건부 사용하였든 셀트리온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주가는 전체적으로 아직 지지부진하죠. 사실 이후에 이 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잘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체 지금 바닥까지 많이 밀려있죠, 주가가 월봉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해도 될 만한 타이밍인데, 이후에 긴급승인 이런 거 관련해서 막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20에서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 이때 매수해서 이렇게 쭉 들고 가면 더 이상 크게 밀리거나 이런 자리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원체 지금 대바닥권에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저번 달에 저점 리틀하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일단 20개선 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는 완벽하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5선 위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역시나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턴해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후의 승인과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밀릴 때 21선 자리들 같은데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탈하지 않고 일단 추세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죠. 이렇게 보면 이후 승인과 관련해서 잘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21선 회복해주고 위에서 돌아나가는 모습이라 이제 그만 추세를 돌려놓고 왔고, 중기적으로 추세가 확정이 되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직은 좋아 보이고요. 월봉에서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고점이 17만 5천 원 하던 게 저점이 8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 반등해줄 때도 되지 않나 싶은데, 반등해줄 때 분명 이번 달 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 5개월선을 다시 돌파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V자로다가 그냥 쫙 반등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옆으로 가는 어떤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일봉에서는 그런 수렴 과정이 거친 다음에 잘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셀트리온을 잠깐 보면 이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너무 대단해서 공매도만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셀트리온 공매도가 오늘도 한 7%대 많이 줄었었어요. 2%까지 줄다가 오늘은 거의 7%대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줄지를 않죠. 오늘도 거의 뭐 18%대 대단한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한 8%대 5%대 나오는데, 정말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공매도들이 인간을 괴롭히는가 싶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18%의 공매도는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식은 공매도라고 해서 꼭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 같은 거 이탈을 안 할 때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팜젠사이언스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팜젠사이언스가 이 코에 접종하는 민감성 나노 백신을 개발 성공했다고 그래요. 역시 파이낸셜의 출처고요. 카톨릭대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나강 교수 연구팀과 선문대 이충선 교수가 코에 접종한 후 비수로 면역 활성화 정도를 조절하는 나노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팜젠사이언스가 강세라는 얘기가 있죠. 팜젠사이언스는 카톨릭대 나강 교수가 대표로 있는 MBR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팜젠사이언스인데, 사실 팜젠사이언스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약간은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는 형태죠. 추세는 깔끔하게 우상향으로 틀었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주가가 월봉에 너무 고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20개월선 지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체로 깔끔하게 들어섰다고 보기 힘든데, 이런 건 주봉에서 볼 수 있죠. 역시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5주선, 20주선 회복해줘야 이렇게 비로소 추세가 턴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은 턴이 됐다고 보기 힘들고, 단지 일봉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급등해졌기 때문에 5일선 같은 걸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앞전에 이렇게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죠. 이날이 언제냐면 9월 24일이기 때문에 저 대량거래가 터진 날을 기준으로 보통 한 달에서 50일 정도면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터지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게 팜젠사이언스입니다. 이 친구도 예전에 급등했을 때 대단했죠. 4,200원짜리가 34,000원대까지 가는, 꽤 오랫동안 이제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히 주가가 원체 바닥권에 있어가지고 한두 번 또 급등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